반갑습니다. 전투주식 탭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19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오후 5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오늘 가져온 뉴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규시장 코스피 1%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0.2% 하락을 했고요. 전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미국 증시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이어졌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많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된 상태이고 또 인플레 우려도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요소도 있지만 또 증시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억제하는 그런 이슈들도 계속 공존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전국 5인 금지 시행이 됐죠. 지난번에는 수도권 지역 4단계 격상을 했었는데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했었는데 이제는 전국에 5인 금지, 집합 금지를 시행을 했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비수도권 최초로 4단계 거리두기 4단계 실시했다는 뉴스 나오고요. 그만큼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대 이상 계속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나오고 있고 지방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뉴스를 계속 관찰하면서 관련 테마주라든지 또 엮여있는 또 다른 파생되는 관련 테마주들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은 중간중간 나오지만 어제 관심 종목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치 코로나 테마주들이 등장을 하지만 또 반복돼서 등장을 하지만 작년과 같은 그런 강한 모습은 보이진 않아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매일매일 2,000명이 넘어갔을 때는 한번 강하게 또 테마주들이 상승을 하겠지만 지금 1,000명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동반해서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도 관심 종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폭염, 지금 폭염이 굉장히 핫 이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관련 테마주들이 또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었고요. 또 파장되는 종목들도 또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기상 예보를 좀 보니까 이번 주가 고비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름이 끝난 건 아니고 8월이든 언제든 또 폭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강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핫 이슈, 열돔 현상에 대한 폭염 이슈는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하니까 혹시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고점에서 물리지 않으시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폭염 때문에 전기 사용량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력 예비량도 셧다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는데 그만큼 그런 관련해서도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고 냉방기 관련해서 테마주들도 올라갔고 또 전기 설비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갔었고 결국에는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귀결되는 것은 한 번씩 강하게 언급될 종목은 테마는 바로 원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 원전 관련의 테마주들에 대해서 제가 원전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전 테마주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언급이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 전력 예비량이 부족하다, 폭염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증가한다. 결국 귀결되는 것은 일반 다른 쪽으로도 귀결되겠지만 한 가지 귀결되는 것은 원전 테마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런 부분 살펴보시면서 원전 테마주들은 지속적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흐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좀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노리시면서 저점에서 분할 매수 계획을 잡아서 진입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상이변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대홍수, 미국은 폭염, 캐나다도 최초로 폭염 관련해서 뉴스가 좀 핫했죠. 좀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뉴스 그것 때문에 또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기상이변 때문에 하반기에 에어플레이션 부채질하고 있다는 뉴스까지 나옵니다. 즉 곡물 가격 관련해서도 한번 또 다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 올해 초에도 이제 그런 곡물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강하게 또 상승을 했었죠. 곡물이라든지 사료, 그죠? 곡물이라든지 사료 관련된 테마주들이 올해 초에 또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이 종목들이 지금 이런 테마주들이 지금은 좀 주가가 빠지면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이런 종목들 테마주들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한번 중요한 가격대 지지하는 흐름을 좀 확인하시면서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힘싸움 관련된 뉴스 뭐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에다가 반도체 핵심 장비를 중국에 팔지 말라는 이런 뭐 얘기도 나왔었고, 그것 때문에 앨런 쪽에서는 앨런이 이제 사람이죠, 미국 재무장관, 무역 협정이 미중 무역 협정이 파기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뭐 하는 거 보면 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테마가 또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테마주들이 또 힘을 내고 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중 무역 관련돼서 테마주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종목들 지금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흐름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또 중요한 가격대를 지지를 잘 받고 있거든요. 그런 미중 관련 테마주들, 무역 분쟁 관련 테마주들을 여러 가지 좀 골라 놓으시고 역시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저점에서 중요한 가격대 지지를 잘 받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뭐 명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는 찾아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잘 모르신다 하시면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종목을 찾아서 그런 종목들도 계획을 잡고 천천히 저점에서 잡아가신다면 한번 이슈가 크게 나올 때 또 튀어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뉴스를 가져와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우주 관련 테마주죠. 내일 전 과정 생중계한다. 베이조스 관련해서 뉴스가 좀 나오기 때문에 이 뉴스 토대로 강하게 또 관련 테마주들이 시세가 나올지, 아니면 뭐 그냥 시세가 나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우주 관련 테마주들도 멀리 본다면 우주항공 관련 테마주들은 멀리 봤을 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테마로 생각이 들어서 역시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 증시 어쨌든 주말 사이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인플레이션 뭐 이런 우려 때문에 하락했었고, 우리나라도 하락했고,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 하락하면서 좀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아마도 이 코로나 관련해서 확진자가 조금씩 안정을 찾고 또 줄어든다면 좀 그런 증시에 좀 긍정적 영향이 나올 것 같고,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1000명대 유지된다면, 아니면 더 크게 늘어난다면 증시에 좀 큰 또 안 좋은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지 관련된 테마주들 또 뭐 주도주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그날 매일매일 잘 파악을 하시고, 물론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바쁘시겠죠. 그러면 뭐 제 채널의 관심 종목 영상이든, 아니면 다른 유튜브 채널의 관심 종목 영상이든, 다른 어떤 채널들 영상을 보시면서 이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시간이 좀 많이 남으시는 분들은 직접 한번 시장을 좀 쭉 살펴보시면서 오늘 등락이 보였던 종목들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또 이런 뉴스들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서 어떤 테마주들이 한번 등장을 할지, 또 그런 테마주들이 지금 현재 위치가, 주가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신다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번 주도 그렇지만, 최근에도 그랬지만 이번 주도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폭염 관련된 이슈가 한 며칠 정도 진행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또 테마, 뭐 정치라든지 뭐 단기적인 어떤 테마들, 단기 테마들이 좀 등장을 하면서 등락을 보일 것 같은데요. 그때그때 좀 상황이 바뀌면서 테마주들이 이렇게 수급들이 옮겨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빠르게 캐치하셔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코스피는 어쨌든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1%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뭐 지금 이 음봉이 뭐 아주 나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어쨌든 3200포인트는 지켜주는 흐름을 계속 이어진다면 등락을 반복하면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3200포인트를 이탈한다면 또 어쩌면 하방 쪽으로도 갈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나쁜 모습은 아니다 생각 듭니다. 장중에 거의 뭐 아래쪽에서 움직였었고요. 막판에 조금씩 올라오면서 좀 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하면 큰 하락은 없었고요. 0.2% 하락을 하면서 오늘 그래도 양봉을 만들어냈고, 물론 위치는 코스피에 비하면 아직 크게 이탈한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상승 추세는 이어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에 비하면 코스닥이 오늘 장중에 굉장히 변동성이 좀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래 위로 흔들면서 많이 갔었고, 그만큼 지수 포인트 일봉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스피에 비하면 코스닥은 오히려 좀 좋은 모습으로 그나마 안정적인 모습으로 마무리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수급 보면 개인이 1조 원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또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도를 했겠죠. 선물에서도 기관이 순매수했었고, 그런 부분 말고는 특별한 그런 상황은 보이지 않고요. 증시의 따끔도 이틀 전 기준인데요. 이틀 전 기준으로 지금 이제 한 70조 원이 뚫어지진 않네요. 70조 원이 한번 과거에 지난 5월달에 증시의 따끔 70조 원이 돌파한 이후로는 지금 70조 원을 돌파한 적이 없죠. 네. 어쨌든 이틀 전 기준으로 70조 원 가까이 지금 올라왔다는 것도 참고해 두시고요. 내일 볼 수 있는 관심 종목 제가 골라놓은 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신일전자부터 맘스터치까지는 9시부터 9시 30분 사이에 빠르게 단타나 스캐핑으로 보시는 종목들이고, 옴니시스템부터 아래쪽까지는 데이 트레이딩 또는 단기 스윙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로 뽑아봤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데이 트레이딩, 단기 스윙 투자는 종목들 흐름을 일봉 기준으로, 또 분봉도 살펴보겠지만 일봉 기준으로 보시면서 또 수급적인 부분 같이 살펴보면서 단기 스윙 투자 할지 말지 그런 부분 고민해 보시면 되고, 이 종목들 가운데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 일반적인 그 종목의 일반적인 거래량, 거래대금과 다른 그날의 특수한 어떤 거래량과 거래대금, 뉴스, 호재 뉴스라든지 그런 수급들이 등장을 할 때 접근하셔야 좀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영상마다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관심 종목인 어떤 종목들 중에 대유에이텍을 좀 볼까요? 대유에이텍 보면 오늘 거래가 많이 들어왔죠. 네, 많이 들어왔고요. 물론 정규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이제 많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장중에도 좀 흐름을 봤을 때 분봉상 보면 평소와 다른, 예를 들어서 이틀 동안의 그런 거래량과 다른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일 때, 이런 모습을 좀 일찍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이런 부분을 좀 캐치를 하거든요. 왜냐면 장 초반, 보통 대부분 종목들이 장 초반에 웬만한 수급들이 다 들어온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모습을 띠기 때문에, 대유혜택도 일봉상으로는 전일 기준으로는 제가 관심 종목 넣고 말씀드릴 때 중요한 자리 이제 지지받고 올라오는 모습 돌파할 수도 있다 생각 들었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 보였고, 분봉상도 보시면 중요한 자리라고 해서 예전에 단기적인 고점 1540원이라든지 1520원 부근 이런 가격대를 분봉상 보시면 돌파할 때가 있죠. 1520원. 네, 이런 가격대들. 장 초반에 살짝 눌렸지만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1520원이라든지 1550원 부근 이런 부분 돌파하면서 흐름을 많이 보여줬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 전에는 거래가 거의 없지만 오늘 장 초반에 오전에 거래가 많이 들어오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고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타점에 들어가야 되느냐? 물론 장 초반에 우리가 봤을 때 당장은 예를 들어서 오전에 좀 시작을 했을 때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 그죠? 단기적인 이런 저항대를 여기도 좀 낮은 저항대이겠지만요, 저항대를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이 거래량을 봤을 때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장 초반, 장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들어왔다. 그럼 이걸 캐치를 하고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장 초반에 이런 흐름은 나왔지만 거래량이 좀 적은 부분이다. 그렇다면 패스를 해야겠지만, 근데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장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래대금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데이 트레이딩을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 지나면서 강한 거래량 계속 들어오고 고점도 갱신하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좀 더 타점을 잡자면 돌파한 이후로 이런 가격대들 단기적인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할 때, 이럴 때 천천히 분할로 잡아가는 것도 데이 트레이딩 기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가격대에서 천천히 잡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잡아가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중요한 가격대를 이탈한다면 과감히 손절을 또 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래쪽에 또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들이 보인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또 추가 매수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장 초반에 강한 거래량 들어왔을 때, 그리고 중요한 가격대 돌파한 이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유심히 살펴보면서 데이 트레이딩을 접근한다면 평소 일반적인 평소와 다르게, 예를 들어서 평소에 이런 날들 거래가 별로 없죠.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런 날 보시면 올라갔다가 쭉 빠져버립니다. 그냥 힘없이 빠지죠. 그러니까 평소와 좀 다르게 거래가 많이 들어올 때 데이 트레이딩을 접근해야, 그래야 뭐 2, 3%라도 1%, 2, 3%라도 데이 트레이딩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종목들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요. 종목명들은 제가 이 영상, 관심 종목 영상마다 설명란에 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 살펴보시고 차트도 같이 돌려보시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종목, 중요한 종목들 언급하면서 영상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일전자, 어제 관심 종목에 제가 넣었던 종목인데 역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일봉을 좀 길게 보면 여기 단기적인 고점을 어떻게 보면 딱 맞추면서 상한가 들어갔다. 세력들이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다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 다음날 매물대를 강하게 갭을 띄우면서 시작하면서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만들어낸 거, 물론 거래도 많이 들어왔죠. 상한가 들어갔는데 그 가격대 부분이 단기 전 고점 부분을 맞춰서 상한가 들어갔다는 거 의미가 있고, 어쨌든 오늘 상한가 갭을 크게 띄우면서 단기적으로도 이런 매물대 단기 고점들을 갭을 띄우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상한가 강한 거래량 들어왔기 때문에 당일 내일 기준으로 단타 스캐핑 타점으로 장 초반에 한번 노려볼 계획입니다. 물론 앞으로 흐름을 또 보면서 이 흐름 빠질지 올라갈지 또 지켜본다면 모아가는 매매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종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폭염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한 거니까요. 이 폭염 관련된 테마, 폭염 관련된 이 재료가 단기적으로 이번 주 지나면 또 단기적인 재료가 소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또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단타 스캐핑으로만 노려볼 것이고 모아가는 매매는 좀 지양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센테크도 오늘 관련 테마 상한가 들어가면서요 강한 또 거래량 들어왔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신일전자와 마찬가지 그런 기준으로, 그런 관점에서 단타 스캐핑 관점에서만 빠르게 좀 살펴볼 계획이고요. 지금 삼양화학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네요. 상한가 4,080원에 들어갔다. 4,000원대 라운드 피겨를 돌파하면서 내일 주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지금 7월 14일 분봉을 좀 보면 시간의 단일가 4,080원, 4,000 돌파하는 모습. 그러면 내일 시초가를 4,000원대 위쪽에서 시작할 때 4,100원과 4,100원대를 강하게 또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야 한번 진입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삼양화학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에 들어갔고 내일 시초가 형성되는 거 보고 빠르게 단타 스크립핑 타점으로만 한번 진입할 계획이고요. 예, 여기 보시면 상한가 들어갔죠. 삼양화학. 그리고 삼양화학은 제가 매매 가끔씩 할 때 특징이 뭐냐면 급등락이 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호가가 탄탄하지 않아서,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다 말씀드리고, 한신기계도 지금 고가놀이 하고 있습니다. 한신기계도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5, 6% 상승을 했네요. 중요한 가격대 어디서 시작하는지 시초가가 중요할 것 같고, 당일 들어오는 수급들 살펴보면서 단타 스크래핑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 원전 관련된 테마주죠. 우상향하는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중요한 가격대에서 마무리했다. 내일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할지 아니면 좀 조정을 보일지 그런 흐름을 살펴보면서 단타 스캐핑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전기 계속 고점에서 있고, 계양전기도 오늘 계양전기 보시면 거래가 들어오면서 저점을 높이는 추세에서 중요한 5,500원대 종가를 마감했다. 종가를 단기적인 종가 부근 잘 돌파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추세를 당장 꺾진 않을 것 같고요. 추세 저점 높이는 모습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태근 BK, 뭐 대유에이텍, 대유에이텍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 데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이 된다. 그리고 태근 케미컬, 맘스터치 이런 종목들은 일단 단타 스캐핑으로 바라볼 계획으로 가져왔고요. 물론 이 위쪽에 있는 종목들 단타 스캐핑이 나오는 흐름이 안 보이다가 중에 장막판에 흐름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또 단타 스캐핑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겠지만 가급적 오전에 단타 스캐핑을 마무리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또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장 초반에 빠르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한다. 그러면 이런 아래쪽 있는 종목들도 단타 스캐핑으로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들 여러분도 한번 차트를 일일이 한번 보시면서 시나리오를 그리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생각을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또 실력이 하루하루 향상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거다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은 좀 하락을 했지만 내일은 좀 다시 반등을 하면서 또 상승해 주기를 좀 희망을 하고요. 구독자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더위 조심하시고요.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주식TV였습니다.